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현지 시간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LG화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씨는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이 이번 주 재가동을 시작합니다. 중국 20여 개의 성과시가 춘제 연휴를 9일까지 연장하며 한국 기업들의 공장들도 생산 차질을 빚었으나 10일부터 대부분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전자 텐진 TV 공장은 오는 19일 생산을 재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업무 보고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분야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상승하면서 224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16포인트 올려내면서 688포인트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좀 잦아들면서 우리 시장 함께 강세를 띄었는데요. 특히나 지금까지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까지 강세를 보이는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월마트의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더불어서 각 국가들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안정화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이끌 모멘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도체 업황 개선 또한 시장의 주요 이슈입니다. 관련한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콜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안정화와 경기 부양책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핵심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68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IT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지난주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지난주 시장 큰 그림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 이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1.5%에 가까운 그리고 코스닥은 2.5%에 가까운 어느덧 코스피는요 225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코스닥은 700포인트 고지를 향해서 또 한 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긍정적인 흐름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 앞서서 지난주 세 가지 이슈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핵심 상황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첫 번째가 바로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 투자 심리의 움직임, 결국 확산에 대한 공포냐 아니면 조기 안정화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은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방향성 다소간 조금 좀 안정화 쪽으로 상당 부분 쏠려가는 그런 모습 분명하게 나타났었다라는 점. 여기에 분명한 것. 펀더멘탈 대비해서 낙폭과대 인식이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지표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V자 반등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주 그 가능성, 이번 주 그 지속 가능성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주요 배경에는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경기 어떤 그 둔화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져 있다라는 점. 그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은 뭐 당연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마이너스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1분기 GDP 성장률의 둔화가 너무나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연간 GDP 성장률의 목표치 이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상당 부분 그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점, 특히나 3월 초 중국의 양회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그에 임박해서 분명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소간의 좀 밑그림 정도는 그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중산층에 대한 추가 감세안. 이미 뭐 시장 내에 상당 부분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식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증시 시장 모멘텀일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로 그 매기가 집중 내지는 모아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로까지의 매기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 더 나아가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애플 컴퓨터 그리고 구글로 이어지게 되는 마가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가면서 결국은 우리 시장과의 어떤 그 업종별 동조화 현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짙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매우 중심점에 세워놓고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점. 참고 삼아서 지난주 우리 시장이 마감한 이후 금요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면 다우지수는 0.1% 정도의 하락.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2%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코로나19의 확산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난주 중후반 다소간의 미국 시장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시장 이 부분을 만회해 가려는 다시금 시장 반등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배경에는 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산 우려감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감세안의 어떤 그 표출, 기대감. 세 번째가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주었다라는 점. 0.3% 증가로 전년 대비해서 한 4% 가까운 그런 증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 예상치가 부합되었고 4개월 연속 증가. 뭐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월 지난달 증가율은 0.2%에 그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이번 달에는 이것보다 0.1%포인트 오히려 더 상승하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의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플러스 증가율이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미국 경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경기. 이 소비 경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전체적인 미국의 시장은 아직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연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기록 경신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힌트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어떤 종목군들보다도 혁신 IT 기업군들에 대한 관심, 미국 시장에서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면서 우리 시장과의 동조화 현상 분명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꼭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번 주 우리 시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이번 주 관심 이슈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영역권에 둬야 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에서 확진자 집계 방식을 지난주에 다소간 좀 변경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는 확진자 수의 증가가 아니냐라는 쪽으로 인식이 되면서 다소간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혼란이 야기됐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혼란이 야기된 부분은 상당 부분
잦아들게 되면서 시장 안정화 국면 진입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점. 중국 외에서도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분명한 것,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마찬가지, 중국 시장 마찬가지, 일본 시장 마찬가지,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소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오히려 더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 정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확대, 두 번째는 통화의 완화, 세 번째는 조세의 감면, 네 번째는 각종 산업별 규제의 완화라는 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정 확대랄지 기업 감세랄지 유동성의 확대랄지 주요국 중국, 미국 이런 핵심적인 어떤 그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 밑바닥에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분명하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가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그러면 끝나게 되느냐?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 높다. 물론 이제 그 FOMC의 어떤 그들의 스탠스, 기조, 변화 전혀 관측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 파월 의장의 상원, 하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뭐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의 상황 계속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그 4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뭐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S&P 500 지표에 포함이 된 기업들 중에 70%, 72%, 73% 이상이 시장 눈높이 예상치보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고요. 이번 1분기 당연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난 4분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기대감, 계절별 사이클에 의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번째가 각 업종별, 특히나 IT 업종에 대한 업황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더라. 특히나 지금 한창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5G, 반도체, 2차 전지.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업종은 5G와 2차 전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표출이 바로 테슬라의 주가 급등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마가 주식, 미국 시장에서의 마가 주식의 주가 모멘텀은 바로 5G와 반도체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번 주, 뭐 오늘 저녁에는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로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오늘 4분기 GDP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눈여겨 좀 보실 필요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미국 시장, 수요일 시장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시장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 1월 PPI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에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실적 발표 시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우리는 아직 좀 시간이 있죠. 3월 31일까지가 이제 그 실적 발표 시즌이다.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기 마감 거의 이제 뭐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 대표적으로 화요일에 월마트 그리고 금요일에 중장비 업체 중에 하나인 잔디어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특히나 월마트는 유통업 소매의 어떤 그 기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되고 잔디어의 실적 발표는 건설 내지는 건설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 건설 투자와 관련된 하나의 또 힌트로서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이벤트까지 짚고 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뉴스들을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측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활동이 오랜만에 좀 재개가 됐거든요. 관련해서 좀 경기 부양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이제 그 문을 닫았던 장기 어떤 그 제조 중단에 돌입했던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공장 문을 다시 이제 가동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 이렇게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감,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좀 잡힌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확진자 증가수는 분명하게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증시의 어떤 그 변동성은 이제 마무리 국면에 거의 특별한 돌발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소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일단 뭐 시장의 안정도 있긴 있지만 특히나 원자재 시장의 반등 국면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특히나 국제 원유 가격의 반등 양상. 지난 주말 WTI 기준으로 1.2%의 어떤 그 원유 가격 상승 그러면서 지난 49달러 때까지 떨어졌었던 국제 유가가 지난 주말에는 52달러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서서히 점진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중국에서의 생산이 다시금 원활하게 돌아갈 그럴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중국 세계의 공장이라 하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세계 원유 수요의 제1국이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수요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제조업의 위축은 결국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안정화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반전이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일정 부분 안정화 국면 내지는 소강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가능성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근거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상당 부분 둔화 가능성,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 3분기를 위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2020년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성장률, 아직 목표 성장률은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를 전후해서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지난 주말 시진핑 주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금 투입의 확대와 그리고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 이 이야기는 재정 확대 정책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선 인민은행의 추가적인 그 유동성 완화 정책. 지난번에는 유동성 시장에 풀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 높게 지금 시장 내에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3월 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2주 반, 3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양회. 그 양회를 지금 현재 대기해 놓고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그건 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코로나19가 이제 종료 임박이냐? 종료 임박 그와 함께 경기 부양 모멘텀에 대한 관심 더해져서 이제 V자 반등에 이어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 오히려 전저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 내 모멘텀으로 등장할, 작용될 그럴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결국은 낙폭 과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뭐 호텔 신라랄지 아모레 퍼시픽이랄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질 수 있다. 근데 단 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동성 확대 정책이 있고요. 인프라 투자 정책이 있고요. 소비 진작 정책이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 여전히 항공업종하고요. 카지노 업종은 중국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금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다소간에 좀 의문점은 많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중에서 특히나 항공 관련주랄지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관망 자세로 계속해서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낙폭과대 IT와 관련해서 반도체, 전기자동차, 4차 산업 이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매우 중요한 핵심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소비 관련 종목들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지만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산층을 겨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 중산층 중심의 감세안을 추진하는 뭐 일례로 이제 주식을 사면 세금을 깎아준다, 세금을 면제하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다라고 할 수 있는 버니 샌더스의 어떤 그 공약 내지는 그의 의지와는 조금 상당히 비교가 되는 상반되는 어떤 그 공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초선 당시 공약이었던 감세안 추진에서 상당 부분 실효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권 1년 차에 기업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의 법인세를 21%로 낮추게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 경제계에서 상당 부분 촉발제 역할을 했고요. 미국 증시 상승에 상당 부분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그의 2차 집권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행보에 있어서 공약으로 추가적인 감세안을 특히나 지난 1기에서는 기업들 중심의 감세안이었다라면 이번에는 국민들 특히나 중산층 중심의 감세안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 민주당 샌더스와 차별화 전략을 분명히 추구해 나가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는 증세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35%로 늘려야 된다라는 그의 어떤 그 의지 분명히 있고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샌더스는 강화해야 된다라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현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어떤 그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는 친자본시장 주의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그 9월경에는 세부안 공개 예정에 있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중산층의 세금을 지금 현행 대비 한 10% 정도 감면이 추진될 가능성. 결국은 그 연간 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주식 투자 잔고 기준 1만 달러 이하 투자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의 배경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 정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상당 부분 완화 내지는 소강, 휴전 상태에 이미 진입되어 있죠. 아마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더 개선되지도 않고 더 악화되지도 않는 상황으로 최소한 대통령 선거 일정이 진행되는 때까지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되고요. FOMC 통화 완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그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시장 내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추가적인 기업 그리고 중산층 감세안에 대해서 시장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IT 중심의 어떤 그 혁신 산업 주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요, 테슬라의 주가, 페이스북의 주가, 흔히 말하는 팡의 주가 또는 마가의 주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팡 또는 마가의 주가가 꺾이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상승할 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나쁘게 작용될 가능성 분명히 높다라는 점 감안을 하시면서요, 미국 시장 내에서 팡 또는 마가 이 주가의 움직임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삼성전자 이미 다시 6만 원 깨졌다가 6만 원 넘어서서 잘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 이제 10만 원, 장중에 10만 원 돌파한 적은 많았고, 하지만 장중에 10만 5천 원까지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났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반도체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상승, 상향 조정 되고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 업황 개선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 미국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움직임이랄지, 인텔의 주가 움직임이랄지, 앞서서 말씀하셨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이랄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 계속되고 있다. 대만에선 TSMC의 움직임 역시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 여기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 내지는 힌트 내지는 근거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번 주에 이제 그 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 발표 예정에 있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2월 10일까지의 상순, 2월 상순 수출입 지표, 수출입 증가율, 금액 증가율을 좀
금액입니다. 지금 저 표로 나가고 있는 부분은 금액 증가율을 살펴보게 된다는 반도체 37%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얼마 전까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가 나타난 부분에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번 2월 들어서부터 수출 물량의 증가와 동시에 수출 금액의 증가가 같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조금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반도체 수출 단가가 상승하였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반도체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바로 맞물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지금 선박이 138%가 늘었고 자동차가 114%가 늘었고 반도체가 38%가 늘었고 스마트폰이 35%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 결국은 업종별 턴어라운드 모멘텀의 근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서요. 결국은 이런 업종, 조선업종, 자동차 업종, 반도체 업종, 5G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 제조 업종에 우리가 관심, 당연히 지금과 같은 실적 장세의 연장, 유동성 장세의 연장, 이런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실적과 관련된 턴어라운드 업종의 상당 부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부분은 바로 기본적으로 투자의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핵심 배경 4가지 정도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작년 정도까지는 5G 시기가 이제 초입기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소위 말하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을 하는 성장기 진입 산업이 바로 5G가 그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PC, 반도체 메모리 많이 차지하죠. PC의 5년 교체 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의 수요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WS와 그다음에 MS 이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 2개 회사가 클라우드 서버 시장의 양대 강자인데요. 이 두 회사들의 지난 실적 뚜껑을 펼쳐봤더니 클라우드 서버의 수요 확대에 따른 그들의 매출 확대와 이익 확대가 눈에 돋보이게 나타났다라는 점. 소위 말해서 시장 내에는 클라우드 서버 수요의 모멘텀이 지속된다. 그럼 클라우드 서버 수요의 확대에 당연히 수혜자는 당연히 거기에 메모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가 뒤따르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너무도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빅데이터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 내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 주도 산업, 소위 말해 마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우리나라와의 동조화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구글의 빅데이터,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 반도체와 너무도 연관되어지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를 근거로 우리 시장 내 어떤 산업군들, 어떤 기업군들의 어떤 그 동조화가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그리고 5G, 그리고 OTT와 관련된 그 콘텐츠 회사들, 그리고 자율주행과 인공주행, 이 5가지 정도 미국 핵심 주도 산업과 우리 시장의 연관성, 동조화 분명히 연결지어질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눈여겨보시면서요. 이 관련 주식들에 대한 관심의 수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주 일단 뭐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좀 둔화 양상.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도 자막을 보면서 이제 그 속보로 확진자 수가 뭐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 좀 좌지우지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직 우려감은 분명히 잔존한다. 근데 큰 흐름은 정점을 지났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이 많이 쏠려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 정점을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낙폭이 나타났었던 기업군, 그리고 성장이 보여지는 기업군,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기업군을 중심으로 시장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그 기반 무엇이 있느냐? 유동성 장세라는 그 기반과 실적 장세라는 그 기반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 중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추가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정리를 해본다면 긍정적인 펀더멘털 장세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FOMC의 유동성,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의 휴전,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안도, 여기에 더 나아가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 기대, 중국 3월 초 양회를 앞둬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들의 올해 성장 목표 최소한 6% 정도는 만들려는 그들의 욕심 분명히 반영이 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 유동성 확대 또는 재정 확대 정책의 어떤 그 동반 가능성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감세안이 상당 부분 시장의 중심 쪽으로 아마 모멘텀으로 작용될 그럴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기에 재정 지출의 확대 가능성,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러면서 결국 시장의 관심은 테크 모멘텀 그리고 턴어라운드 모멘텀, 그 관심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업종별 턴어라운드, 반도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장기 진입에 대한 관심으로 5G와 2차 전지, 전기자동차,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IT 혁신 기업의 어떤 그 시장 주도 상황,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닮은 꼴 상황에 우리 시장의 전이 가능성,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시장의 움직임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점. 여기에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안정화 양상에 진입이 되게 된다라면 변하는 시장은 분명히 증권시장의 어떤 그 개선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빠른 변화가 나타날 시장, 환율 시장의 빠른 변화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의 안정화, 지금 1180원 정도에 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급속하게 1160원, 1150원대까지 진입할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달러화의 약세 전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원화의 강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달러화 약세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에 따른 반대로 원화가 결국은 강세로 전환이 되는 그림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수출주, 반도체, 조선, 자동차, 수출주로의 어떤 그 부담스러운 어떤 그 장세, 영향,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 삼아서요.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가 99.16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코로나19에 의해서 달러화 안전자산의 강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죠. 하지만 달러 인덱스 95대까지 떨어질 가능성 분명히 열어놓고 시장 긴 그림, 긴 호흡에서 그 부분까지 미리 지금 염두에 두시는 그런 자세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